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모실 분은 두 분입니다. 인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인디 음악을 하면서 바로 그 조합을 꾸려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립음악 생산조합 운영위원인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잠시 두 분을 만나보시죠. 음반을 내면은 적자를 봐요. 망해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예술인에 대해 가지고 예술인의 어떤 생계나 아니면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내에 포섭을 해야 된다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예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밴드 나옵니다. 노래방 시장에 음원 시장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정말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정도. 500원 받는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 50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무대가 없나요? 클럽들이 많은데 또 하나둘씩 망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도 더 망할 예정이에요. 제가 처음 할 때 같은 경우 그냥 클럽에서 건조하게 그냥 공연 세우고 다 같이 망하고 지금은 이제 그 예전에는 없던 개념인데 공연 기획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공연을 어떻게 짜면 사람이 올 거고 저희들 안에서 시스템을 점점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을 하나 만드셨다고 제가 그 기사에서 봤어요. 클럽 이름이 근데 대공분실이요? 실제로 대공분실이었던 자리예요. 전 정규 앨범을 냈는데 정규 앨범 아니래요. 정규와 비정규를 누가 가르는데요? 음원 유통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음악은 음원 시장 쪽에서는 거의 공공재 상태거든요. 정부가 투자하는 게 무슨 뭐 금방 회수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면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사실.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죠. 좋죠. 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한 분 한 분 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자립음악 생산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황경아라고 하고요. 네. 펑크밴드 노컨트롤이라는 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보컬은 아니시고. 옛날에 노래를 하다가 예. 노래를 하면은 너무 음악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그럼 다른 기타를- 팀원들이 끌어내렸습니까? 저희 팀은 요즘 노래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까? 또 한 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기동 단편선이라는 이제 솔로 포크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편선이라고 합니다. 솔로 활동을 하시고. 예. 성함이 예, 단편선이라고 합니다. 본명이세요? 예명이세요? 예, 그 예명이에요. 근데 왜 예명을 단편선이라고 지으셨어요? 그- 근데 제가 이게 결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네. 단편선하니까 문학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예, 돼요. 제가 원래 문학 청년이었는데 진짜? 예, 이제 문학을 버렸습니다. 문학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이 장르 전환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좀 문학보다는 좀 기술 같은 게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예. 근데 아무튼 예명 그러면 단편선은 원래 그 단편 문학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단편 맞습니까? 예, 뭐 체오프 단편선 뭐 이런 거에서 따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세요? 예. 황경화 위원님 잘하시죠? 단편선 지금 위원. 처음 알았네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문학에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 막 그 되게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그 목동에서 약간 유명하대요 들었는데 목동에 사는 친구인데 예. 그 버스에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계속 그 버스에 이러고 서가지고 책을 계속 이상한 두껍고 막 어려운 무슨 푸코가 어쩌고 막 이런 걸 오. 열심히 보다가 막 근데 이렇게 책장은 안 넘어가고. 되게 예, 뭐 아니, 가지고 다니면 뭐 여자들도 꼬일 수 있고 좋잖아요. 예. 그래, 꼬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우리 단편선 위원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음악 노동자다 이렇게 예. 자기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왜 음악 노동자라고 자기 규정을 하셨습니까? 뭐 별뜻이 있는 거 아니고 사실 뭐 음악가가 노동자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거의 전업으로 음악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좀 좋은 마음 갖고 이제 제 음악에 대해 가지고 막 나는 음악만 가지고 승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어떤 그걸 팔아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 하면서 이제 노동의 관점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음악 예. 어떤 음악가로 살아가면서 예, 아. 돈을 안 떼먹혀야 된다는 거나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다.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럼 황경화 위원님은 이 음악 노동자라는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요 씬 안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나한테는 이거는 딱 취미인데 즐기면서 하고 싶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음악을 해서 일종의 품팔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 정당하게 받고 싶고 뭔가 좀 요 안에서 선순환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이 노동의 대가가 그러면 지금 제대로 지금 그 주고받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나중에 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예. 아주 일반적으로 먹고 사실만 하십니까? 근근히 다들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그 웃으면서 질문 드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예. 알바로 이제 배달을 하시다가 사고로 예. 그랬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이제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근근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주신다면 어떤 정도입니까? 뭐 대충 뭐 밤에 술 마시러 다닐 정도는 벌고 있지 않나 다들. 새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들 벌써 저축은 못 하겠죠 뭐. 예. 아니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는 게 저도 이게 사실 그거 관련돼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조사 대상이 누군지도 좀 불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인디뮤지션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좀 확실하지 않은 게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음악 가지고 먹고 사는 퍼센테이지보다 그러니까 공연이나 혹은 음원이나 아니면 음반을 파는 수익이 네. 되게 순수하게 어떤 음악 가지고 이제 버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치면은 그걸로 하는 수익 자체는 사실 이제 전체 이제 버는 돈의 대부분은 이제 한 10% 이하, 20% 이하 그 정도가 많은 것 총 같아요. 수입에 총 수입에서 순수하게 음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20% 많아야.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비율이 높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 저가 좀 특이 케이스인 거고 예. 보통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비율이 꽤 많이 낮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래서 알바를 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뭐 어디서 임금 노동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직장은 있으면서 예. 밤에 일어서 뭐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오히려 많은 거 전업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케이스가 그래도 약간 어떻게 음악 가지고 약간은 먹고 살 수 있게 된 케이스긴 하고요. 그러면 근데 저도 알바는 하고 있고요.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악으로 버는 돈이 음악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 기획을 해서 벌리는 게 더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음악만 해서 뭔가 먹고 살만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음반을 내면은 적자를 봐요. 대부분 망해요. 거기서 그래도 요즘 인디 음악 이런 거 저는 사실 문외한이지만 예. 그걸 많이 알려졌고 또 매니아층이 좀 많이 형성이 됐다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저희는 아직 그 조족지열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도 이제 저희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많아지면 좋은 건데 저희는 인기가 없는 그러게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이 단편성 위원께서는 우리는 인디계에서도 마이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인디계에서 마이너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인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범위가 이를테면- 무지하게 넓은 거죠 사실. 일단 뭐 크라이넛이나 뭐 이런 밴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밴드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큰 광고도 찍으시고 이제 굉장히 큰 스테이지에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무대에서 계속 이제 찌질하게 계속 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인디라고 통합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고 많이 거기도 생각을 층위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층의 문제도 있고 지향의 문제도 있는데 예. 나는 여기서 음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아주 방송에도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우리 하는 거 하면서 클럽에서 공연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계속 음악을 뭐라 그랬지 그 구멍가게 하듯이 계속 지속을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싶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서 방송에도 좀 나가고 뜨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록스타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음. 뭔가 더 이걸로 음악으로 먹고 살려면은 뭔가 파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음악 가시는 분도 있지만. 장르에서도 안 팔리는 또 장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나는 하고 그게 좋다. 예, 그럼 이제 그냥 가는 거고. 예. 그럼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저희는 찐따같이 길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 공중파 아니잖아. 근데 음악을 하다 보면 물론 음악이 좋아서 이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을 하지만 예. 그 인터넷에 그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나의 음악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흥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악이라는 것도. 어떤 그러면서 나도 한번 공중파에 얼굴을 내밀고 내 음악을 한번 좀 대중화시키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겁니까? 아예 그런 욕심조차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겁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저 음악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아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정말 요 바닥에 된 예가 없을 때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음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내 음악을 좋아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시작을 내가 하는데 청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하면은 청중이 올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어릴 땐 다들 그렇게 환상. 시작을 하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다들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든 생각이 구멍가게 꾸준히 잘 열심히 그냥 뭐 안 망하고 뭐 동네 마트 정도로 키워서 그 정도로 마트가 구멍가게 좀 다르다. 아무튼 뭐 그렇게 자기가 SSN 계속 정도로 하고 싶은 키우겠다. 음악을 되게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디라는 용어보다 이제 언더그라운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구멍가게도 뭔가 단골을 만들어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요즘에는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자립음악 생산조합이 하고 있는 일들도 거기서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해 나가게끔 돕는 일에서. 그 이제 황경호 의원님 밴드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즉 4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요즘 이 밴드 그 멤버들 간에 예.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이것저것으로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의기투합이 됐다 하더라도 예. 또 거기에 상당 부분이 또 경제적인 요인도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경제적인 요인에서 다툼이 발생한 거는 아직까지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여러 팀들에서 지금 페이 배분 문제나 뭐 수입이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정말 적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예. 그걸 또 이제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 뭐 진짜로 마찰이 생기는 걸 밴드는 본 적도 수입 있고. 배분 어떻게 해요? 저는 다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잘 배분을 잘합니다. 아 진짜로? 독재자네 완전. 제가 독재를 했죠. 예, 누군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1대1로 하거나 아니, 그냥 그런- 4등 예를 들어서 멤버가 4명이면 4등분. 보통 그렇게는- 그냥 저축을 해놨다가 네, 뭐 보통- 앨범 제작할 때 쓴다거나 왜냐면 앨범이 그냥 만드는 밴드들이 이걸로 뭔가 다시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예. 안 하고 내요 요즘은요. 그렇죠. 다들 알고 적 잡을 거 알고 그냥 돈 버리는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저축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오, 저축. 그러니까 밴드 통장을 하나 만든다면 거기 돈 모아가지고 그거를 예. 이제 초기 자본금을 해가지고 뭐 음반을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럼 계획들. 우리 그 단편성 위원님은 아주 예. 그 부분에서는 심플하시고 있군요. 예, 전 제가 다 먹으면 되니까 이 좋죠. 친구는 괜찮죠. 왜냐면은 페이가 들어오면은 얘들 한 50만 원이 들어왔다. 밴드 4명이서 나눠가지고 한 1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50을 그냥 꿀꺽꿀꺽 잘. 근데 50이 안 들어온다는 함정이 좀 근데 솔로로 하다 예. 보면 외롭지 않아요? 힘들고 이럴 때 누군가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게 참 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여자친구 유무가 문제인 거지. 얼마 전에 이별을 해가지고 많이. 아 왜 그런 얘기 왜 방송에서 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찾습니까, 차였습니까? 장 차였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황경호 의원님이 증언을 해주세요. 아니요, 왜 저는 차였다고? 뭐 남의 일을 제가 예. 저희는 인권 감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저 아우팅하지 본인이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제 경제적인 문제도 약간은 있었는데 왜냐면 돈이 없다 쪼달리다 보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일단 통장에 한 100만 원이 있을 때와 10만 원이 있을 때 기분이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예, 멘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 시기도 약간 겹쳤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인간 쓰레기인 게 있어가지고 왜 본인을 부분은- 그렇게 자학을 하세요? 그 부분은 맞는 그 것 부분에 같아요.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예, 좀 타협의 있습니다. 여지가 없네요, 예. 정말. 그거는 뭐 다른 규정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깨진 상황 보면은 거기 여기서 심화 질문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예, 같은데. 예, 저는 그
저와 이제 그 친구의 인권은 존중하고 싶네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자립 음악 생산 조합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이제 190명이 약간 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합 차원에서 이 그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조합원들의 이 삶의 실태라든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조합원들도 뭐 면식이 없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음악하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저희하고 꽤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했고 좀 음악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신뢰가 있는 분들이 비교적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면식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딱히 정확히 조사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다 이제 그 비슷비슷한. 근데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 갖고는 안 됩니까? 그 현재 예술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사회 안전망으로 얘기할 때 4대 보험이 이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바로미터가 그거죠. 그렇죠. 첫 번째 바로미터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술인복지법에서 해당되는 건 산재밖에 없는 거죠. 산재밖에. 예. 그러니까 오. 4개 보험 중에 산재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돼요? 건강보험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지역의료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면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으로 하기 위해선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원래 직장인은 회사와 국가에서 같이 책임을 져주는 그렇죠. 구조인데 반반으로 내는데 예. 지역의료는 내가 다 나죠. 예, 근데 저희는 저도 이제 지역의료예요. 저도. 아, 예. 저도 프리랜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예, 국민연금도 예, 안 됩니다. 되고. 예. 그러면 근데 예술인 복지법이 다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러면 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때요? 아니면 생색만 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 저는 뭐 당연히 반반인데 생색을 낸 것보다 사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예술인에 대해 가지고 예술인의 어떤 생계나 아니면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 내에 포섭을 해야 된다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예요. 이 국가는. 근데 일반적인 통념은 예술은 네가 좋아서 그런 예, 거니까 예, 네 인생을 그쵸. 네가 책임져라. 왜 그걸 갖고 세금으로 니네들을 도와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예, 기본적으로 예. 저희 집에서도 제가 지금 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도 아버지는 하는데 할머니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복지법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지가 생긴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그거를 이제 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실효성이 정말로 있는 어떤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넘어야 될 과제가 이번만 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인가 노동부에서 아마 반대를 해가지고 실업급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걸로 좀 고용보험이 알고 돼야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 근데 예술인이 그 일단 외국에 좀 이제 한국보다 좀 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사정이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업급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술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많이 예, 해주죠.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 개념 자체가 아직은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4대 보험 좀 적용 좀 해주라. 예. 이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4대 보험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가 있고 일단은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실업급여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죠. 예술인은 실업 상태인지 안 실업 제가 지금 그 상태인지 여쭤보려고. 예. 어디가 그러면 고용 상태고 어디서부터가 실업 상태냐? 그래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예. 이를테면 뭐 예술인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인 활동을 어떤 공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 같은 거를 이를테면 뭐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갖춘다 이런 것들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진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1년에 국가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적인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1년에 뭐 몇백 시간인가? 그 이상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업급여로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조건부로.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화 노조도 있잖아요. 예. 영화 이제 스텝 노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스텝 같은 경우는 잘 안 풀리면 일을 쉬게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가 어디하고 좀 단체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원금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 영화를 찍지 않는 기간에 어떤 수업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은 그 네. 수업에 이수한 사람들한테 약간 장학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 어떤 부분에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를 좀 더 잘 쳐야 되니까 어허. 음향도 많이 배워야 되고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직능을 조금 올리는 방향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부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아까 생각해요. 프랑스 경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지역 문화센터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래서 먼저 그 기타 강습을 해준다든지 예,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1년에 몇 시간 이상이 되면은 예, 뭐 실업급여식으로 해서 생활 보조를 해준다든지 예, 상부상조잖아요. 그렇죠. 한번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요구는 해보셨어요? 바로 그런 것들 좀 그러니까 도입 좀 하자. 아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아직 그 또 돈 타령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직 그 이게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얘기면은 아직 이 정도 레벨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바로바로 그런 얘기가 들어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요. 예, 저도 막 국회 같은데 토론회 갈 때도 있었고 뭐 발제할 때도 있었는데 아직 보면 정말 수준이 좀 많이 미달입니다. 아직 인식의 예. 그 바탕이 아직도 예, 얇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에서 별로 절감을 못하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라보 클래스라고 하나 노동계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걸쳐 있거든요. 뭐 확실하게 뭐 사용자하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자본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국가도 있고요. 근데 이거 안에서 이제 왜냐면 또 저희가 많이 안 가져가면 그 입장에서는 또 나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조정하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감수하고 내가 음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그 다음 문제가 내가 음악 활동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또 대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예. 그것을 또 펼칠 수 있는 무대 예.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보이는 팟캐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클럽을 하나 만드셨다고 제가 그 기사에서 봤어요. 이 조합에서. 근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쪽에 클럽 이름이 근데 대공분실이에요. 예. 대공분실? 예. 이렇게 살벌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대공분실이었던 자리예요. 원래 그 한예종 자리가 그 이문동 예.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기부잖아요. 예, 안기부 맞아요. 자리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 왜 가셨어요? 그 교수 만나러 갔었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뭔가 좀 수선한 것 같고. 예, 거기서 귀신 봤다는 목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밤에 혼자서 대공분실에서 이렇게 키보드 연습하고 있는데 막 커튼이 혼자서 움직인다더라라든가. 전 열어놨었나 보고. 지하인데. 쥐 두꺼비나. 그래서 그냥 이름 대공분실이 그래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 당시 뭐 어떤 정치적 함의를 크게 담지는 않았는데 또 없다고 하긴 또 애매하고. 또 그러다 아니 이름 잘못 예. 하면 또 정복으로 몰려요. 그리고 요즘엔 좀 걱정이 되네요. 옛날에는 별로 걱정 안 우리 했는데. 정도면은 이미 광해 정부 간에 저희는 뭐 들어가기 때문에 유명한 상관없습니다. 빨갱이들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조합에서 연 클럽입니까? 아,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조합과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있는 학생들 일부가 이제 같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예, 같이 뭔가 협업을 하는 공간인데 그게 이제 생긴 지가 한 1년 넘었죠. 한 1, 2년 정도 됐는데 2년 됐네요.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좀 그 저희 조합 쪽에서는 이제 같이 일을 조금 더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온 게 있어가지고 왜요? 아 저희 조합이 그 돌아가는 게 이제 되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를테면 뭐 생협이면은 농산물 지속적으로 이제 쌀이 나오고 이거 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직원도 생길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왜냐면 음악 생산물이란 거는 한 1, 2년에 한 장이 나올까 말까 한 거라 가지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맨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커지지 않으면은 예. 그 정도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일상 활동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예. 그래서 음.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인데 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근자 두기가 좀 어렵고 직원을 두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공무실을 이제 직원이 한 명이 이제 붙어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혼자 있으니까 관리한다는 것도 예, 조금 어려워진 게 있었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모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친구 중에 좀 의욕이 떨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된 친구가 있을 수 그럴 있고 수가 있죠. 졸업을 하게 된 그렇죠. 친구가 있어. 막 이런
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하게 그럼 되더라고요. 거의 뭐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아, 있는 그렇지는 겁니까? 않고요.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예, 부분은 저희가 좀 도와줄 수 도와주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예. 도와주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끌어가던 예.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좀 더 넘겨줘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 근데 그렇게 무대가 없나요? 아 저희가 설 수 있는 예. 무대는 그러니까 사실 무식한 질문 드리고 홍대 앞에 클럽 많잖아요. 클럽들이 많은데 또 하나둘씩 망해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연에만 4개 정도. 지금 아직도 더 망할 예정이에요. 예, 지금 계약이 지금 끝나고 아직- 재계약을 할 수가 아직 없어서 7월이니까 예, 9월 정도에 이제 또 네. 우수수도 6월인가? 망할 예정이고요. 아, 클럽이 장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예, 현상 유지도 일단 뭐 되게 저는 힘들어요. 클럽에 들어갈 그 회사,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좀. 이 정도 외모면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또 라이브 클럽이잖아요. 네. 어떤 이제 춤추는 클럽들은 장사 잘 되죠. 아니 예, 춤추 클럽 우리도 못 가. 저희도 못 들어가고요. 나이는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건데. 근데 라이브 클럽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예. 라이브 이게- 클럽은 많이 올 때는 막 100명, 200명 또 오죠. 네. 근데 진짜 안 올 때는 한 3명, 4명 오거든요. 아. 막 이런 아. 예. 100명, 200명 오는 공연들은 진짜 몇 개월에 한 번씩 예, 오고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유료 관객 5명에서 10명 이렇게 음.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홍대의 지대가 올라가면서 월세도 급격하게 상승이 된 것도 있고 장난 아니죠, 장난. 예. 예. 그러니까 또 클럽을 운영하는 분은 유지가 힘들고, 예.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는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뭔가 관객들도 온 것 같은데 왜 페이를 안 주지? 우리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쪼렙이라서 안 주나? 클럽 사장 나쁜 사람이네 이러고 있다가 예. 또 사정을 알아보니 클럽 사장은 또 월세를 못 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게 무대를- 정말 악순환 반복 같은 예.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어떤 관이라도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그 대안 성격을 띠고 있는, 그다음에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무대, 공연장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생기고 있긴 해요. 관주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주도 관주도 꼭 공연. 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좀 돈 많은 기업 이런 데서 어떤 사회 그 기부나 환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렇지 않나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고 예. 이미 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일단 있어요. KTNG 근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마당 그렇죠, 상상마당이 예. CJ에서도 CJ 아지트라고 음. 지금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연장을. 근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기업이다 보니까 그 근데 약간 이유는 내긴 내야 되거든요. 인디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예. 무대를 안 내주나요? 저희 언더그라운드 우리한테는 안 바깥에 내주는 것 있죠. 같은데. 뭔가 이제 좀 규모가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커다란 기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무대는 이제 정말 작은 클럽 무대들 예. 재밌는 걸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음. 좀 부담 없이 많은 실험을 거칠 수 있는 무대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이제 관에다가 요구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을 그러면 챙겨야 실제로 되니까. 설 수 있는 무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클럽은 망해가고. 예, 아직은 남아 아직 있으니까 약간 최대한 남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예, 예. 걱정이 되죠. 이건 안 들어오고. 예, 그죠? 걱정이 되는 게 있죠. 그 이번 연만 해도 지금 물레 쪽에 저희 친구가 하던 그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재계약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하나가 없어지게 건물주하고. 됐고, 예. 네. 민원 때문에 시끄럽다고? 예. 시끄럽다 나가라. 어. 그 동네가 원래는 철공소 있던 네. 동네여가지고 맞아요.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로웠는데 이제 좀 그 거기 재개발이 주택가로 되면서 바뀌고 네. 있죠. 예, 아파트가 쫙 들어왔잖아요. 그 그래도 예술하시는 분들 걸로 많이 갔는데 미술하고 이러는 분들 예, 지금은 많이 근데 다 그러면 빠졌어요. 또 지대가 높아져요. 예, 좀 악순환인데 홍대도 이렇게 막 보이니까 올랐잖아요 지대가. 예, 그래서 망원동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들어요. 출판사 쪽도 사실 그쪽으로 많이 내가 보기엔 가고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한국이 이 규제가 좀 약한 편인데 예. 세를 많이 못 올리게 규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규제하는 나라도 있긴 있거든요. 있고. 예.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 펑크 밴드가 한 팀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진짜? 들었어요. 예, 왜요? 다 시골로 나가 있다. 아 파리도?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파리도 그러니 우리나라는 오죽할까? 예.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 뭐 막을 수 없는 일일까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황경화 위원님도 시골 가셔야겠네. 조만간. 좋죠. 저기 어디 청원 같은 데 가가지고 청원도 요즘에 개발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근데 또 거기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순천 좋다 순천. 순천 좋더라고요. 순천 진짜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뭔가 쏟아 부었는데 이거는 또 클럽 사장한테 갔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건물주한테 다 갔나 했더니 건물주는 또 빚내서 건물을 돌리고 있는 거고 우리들이 뭔가 만들어낸 노동의 산물은 어디로 갔을까? 야 정말 답이 없네요. 그렇게 보면. 예, 어디로 갔을까요? 공중에 있겠죠. 공중으로 흩뿌려졌겠죠. 뭐. 누군가 가지고는 있는데 누군가 가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계속 하다가 요즘 음악보다는 공연 기획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게 선순환을 만드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할 때 그냥 뭐 5명, 10명 오는 공연하면 안 되고 뭘 해서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가 그래도 남아서 그나마 100명 와도 한 사람당 페이가 아니 한 팀당 페이가 10만 원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관료 떼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티켓 가격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올릴 수도 없는. 아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또 100명이 안 오죠. 야 무대도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음반으로 한번 가보죠. 예, 만들면 적자라고요? 예. 절대 법칙입니까? 그걸로 예를 숫자를 들어서 보는 대박 친 케이스는 경우가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대박까지 가끔 못 있죠. 가더라도 중박이라도. 한 2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유명한 케이스기도 그건 하지만 대박이 났죠. 그건 대박 케이스라고. 예, 완전하게 그 정도면. 대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너마저 정도 대박이 났을까? 코로나 먼저 괜찮지. 그러면 대박 나기 전에 장기하 씨는 어땠습니까? 그냥 생생한 증언으로 지금 다 가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은 아닌데 그 서울대 앞에 김밥 천국에 가면 항상 계셨다 그런 얘기 왜요? 정도.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결하시고 뭐 그랬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요즘 비싼 거 드신다 요즘은. 예. 비싼 거 뭐 드신대요 요즘은? 그러게요. 비싼 거 뭐 잘 드시겠죠. 닭가슴살 먹겠지. 네? 닭가슴살이요? 아니, 요즘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옛날보다. 그래도 옛날에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음반 유통 구조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음반 유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수료를 한 20-30% 정도 이제 유통업체에 떼이고 가는 형식으로 그렇죠. 예, 음반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음반을 유통을 해도 음반 유통해서 판매할 판매처가 많지가 않고 이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정이 됐어요. 음반 가게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판매가 이제 음원 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음원 시장은 어때요? 음원 시장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예, 정말 더 이거는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나을 정도. 그러니까 음반을 이제 유통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인력이 있으니까 한 20% 이거 저는 크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네, 솔직히 그렇죠. 생각하는데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서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스트리밍 플랫폼을. 근데 거기서 일단 거의 한 50대 가는 거니까 지금 40, 50 정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떼고요? 예. 그 떼가고 거기서 이제 그럼 남은 거에서 또 유통사도 당연히 떼가야 되니까 예, 예. 음원 유통 해준 데서 떼가고 거기 레이블 기획사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한 곳에서 떼가 되고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진짜 얼마 없고 예. 음원 쪽은 진짜 문제인 게 그 음원을 이제 약간 뭐 끼워 팔기라고 하면 좀 어렵고 저희는 이제 보통 덤핑이라는 용어를 좀 음악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몇 곡을 뭐 그러니까 한 개 살 때는 한 500원, 600원 하는데 정액제로? 네, 정액제로 그렇죠. 하면은 얼마 하고 몇 곡 무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지금 음악은 음원 시장 쪽에서는 거의 공공재 상태거든요. 네. 근데 공공재면은 뭔가 국가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공모자면 우리한테 시도코피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어디로 갔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들었고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음원 시장 같은 경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갑을병 관계가 예, 되는 약간 거죠? 거의 그 선이죠. 그죠? 진짜. 갑은 이 플랫폼 사업자가 될 거고 예. 을은 기획사 정도가 될 거고. 모르겠어요. 사실 레이블들에 애매해요. 레이블들에 대해서 제가 적대적으로 생각 안 하는 게 왜냐면 레이블 사정도 너무 힘들게 힘든- 살기 때문에 그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고 음. 뭐 이렇게 뭐 밴드들 갖고 장사하시는 진짜 분들은 힘들지. 거의 없고 뭔가 내가 이 팀들 내가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막 먹여 빚내가지고 살려줘야 뭐 근데 네, 이것도 하시는 뭐 분들 케바케긴 케바케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레이블 운영하고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딱히 누가 나쁜 놈인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없어져야 되는 것도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질까 한번 적시해 보세요. 뭐가? 근데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덤핑으로 이제 음원을 묶어서 팔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피래프트 지지하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 딱히 넣어도 되거든요. 카피래프트 지지하기 때문에 뭐 내가 뿌려도 되고 넣어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음원 사이트 지금 공급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 아니 공급을 내가 했으면은 어쨌든 누구는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 받고 굳이
그것까지 공급을 해줄 이유가 좀 없지 않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친구는 이제 공급을 안 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지만 음반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음반이 어떤 그 세상에 나온 공식적인 음반이 아니라 해적 음반 같은 걸로 취급을 당하게 돼요. 아 맞아. 음원 유통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또 그렇게 돼요? 예, 아 이거 근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얘기 안 어쨌든 뭐 제가 공식적인 뭔가를 좀 뭔가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괜찮은 게 될 뻔했는데 음반이 이제 전 정규 앨범을 냈는데 정규 앨범 아니래요. 세상에서 이거는 음원 왜요? 유통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뭐- 정규와 비정규로 누가 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 음원 유통을 했냐 안 했냐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네이버 뮤직이나 아니면 다음 뮤직이나 뭐 이런 거기서 이제 이달의 뮤직, 이주의 뮤직 뭐 이런 코너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좀 진출하기는 되게 책에 어렵죠. 나오면 이렇게 ISBN이 찍혀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음반도 똑같은데 예. 음반 똑같이 ISBN 찍혀 나오는데 예. 이 친구 이제 그게 없는 해적 음반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자도 없으니까 막 나는 정규 분명히 냈는데 그러니까 예. 사업자가 없으니까 뭐 바코드 붙이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제 세금을 돈 주고 이제 CD 만들 때 돈 주고 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비용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탈세를 하셨죠. 탈세를 정확히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냥 전체 과정에서 세금이 그냥 안 나간 거다. 내가 그거 뭐였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안 나가고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것도 이제 안 뭐 나간 거고. 요는 요 시스템 안에서 음악가로 인정을 받을 앨범을 내는 거가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음원 유통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음원 유통이니까 선택 사항이 아니네요. 예. 의무 사항이네요. 의무 사항. 제가 아는 거의 90% 이상의 음악가들은 음원 예. 유통을 하고 예, 있고 그렇죠. 정말 안 하는 케이스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의사가 있거나 그래서 뭐 네이버 뮤직 이런 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원 음점 유통사가 시장을 하는 얘기 만든 거죠. 그거니까. 음.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아까 했던 장액제가 아니라 예. 거울에서 500원을 받는다고 치죠. 소비자가가. 예. 그러면 얼마 떨어집니까? 500원 받는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4, 50원 떨어질 것 같은데. 4, 50원이요? 예, 떼고. 그러니까 50%는 거기서 가져가고. 예.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50%가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도 이제 배분이 뭐 실현자 그러니까 연주를 한 사람한테 몇 %가 배정돼 그렇죠, 있고 그렇죠. 작곡자한테 또 배분이 되는 게 그렇죠. 있고 예. 프로듀서 제작을 하신 분한테 배분돼 있고 가수한테 얼마가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가 작곡하고 연주하고 뭐 프로듀싱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가져가는 케이스인데 한 근데 100 얘는 얼마 4인조잖아요, 또. 100 얼마씩 가져가는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네. 100 얼마? 예. 100 얼마면 아무리 해봤자 20% 조금 넘는 예. 비율로 그런데 따지면 문제는 아무도 500원 주고 안 사요. 지금 600원인 상태인데 아무도 그렇게 구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액제로 덤핑으로 저만 해도 그렇게 할 건데 뭐 지금 해지는 했습니다만 저작권이 들어온 거 있어? 얼마 들어왔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반이 첫 달에 팔렸을 때 음반이 60 몇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 진짜? 음원이 많은 거예요? 아, 음반. 첫 달이니까 음반. 음반이 60 몇만이 들어왔는데 음원이 1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심지어 그때 엄청 많이 받았네. 아니 첫 달이니까 음반 발매하고 사실 진짜? 첫 달이 거의 다 파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심지어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때 뭐 무슨 이달의 음반 뭐 맞아, 이달의 맞아. 음반 다음 이런 뮤직에서. 거가 돼가지고 오,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음 음반은 절대 음원 유통을 안 해야겠다. 오히려 음반 판매량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저는 음원 유통 안 하니까 음반은 잘 팔리더라고요. 음반은 듣는 것밖에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얼마 버셨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 아 근데 저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작할 때 망했어요. 헛돈을 좀 많이 아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는 안 났는데 네. 통장 잔고가 딱 제로에 딱 맞춰지게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음반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쯤 들어요? 보통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에서 150, 200 뭐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제작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돈을 덜 썼다 이러면 뭐 50에서 100 사이. 조금 정상적으로 했다 하면 100에서 150 사이.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들 케이스고. 우리 케이스. 저희들 씬 안에서 보통 언더그라운드 300에서 500 친구들끼리 아니야? 저희들은 이제 그 제작 비용 거품이라도 빼려고 좀 많은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없으면 지출 줄여야죠. 예, 팀이 낼 때 500 정도로 되고 300, 500. 예를 들면 좀 이제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 좀 음악을 오래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500에서 3,000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음반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죽었잖아요.
예. 예, 그죠? 정말 뭐라 해야 될까? 그 뭐 브로셔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홍보용 뭐 그런 거 인쇄하듯이 만들고 있어요. 음반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뭔가 이게 작품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대중들 소비자들은 결국 음원 시장으로 다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 다운받고. 근데 그런데 사실, 그런 예.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음반 시장이 죽긴 죽었는데 저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얘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맥시멈은 좀 많이 확실히 주는 게 이제 티가 나니까 그런데 솔직히 뭐 옛날에 이제 김건모 씨 뭐 300만 장 팔았다 이런 그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전 그때 그래요? 훨씬 이상한 거고 지금이 음반 안 산 건 맞긴 맞는데 그냥 뭐 별로 사고 싶지 않으니까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더 음반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생각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잘 팔리는 거고 물론 그 음악적 퀄리티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뭐 시장이 쪼그라들었으니까 뭐 어떡하냐 이런 정도까지는 없고 그렇죠. 근데 애당초 음악을 할 때 내가 음악 갖고 장사하겠다고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하지만 뭔가 음반을 냈는데 적지 않으면 네, 하고 그렇죠. 싶잖아요.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항상이 연구를 있어야 많이 항심이 해야죠. 있다고. 예,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활동 자금도 계속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음원 쪽 시장 변화가 진짜 가장 급격한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뭐 음원을 무료로 뿌리는 게 홍보 효과가 더 있냐 그러니까 음악가는 수익을 어디서 얻어야 돼 음반이냐 음원이냐 공연이냐 이 세 가지가 이제 네네. 그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때문에 대형 기획사들도 보면 SM하고 YG하고 뭐 JYP 뭐 이런 데 있는데 재무 구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YG 같은 공연 수익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아. SM은 음원 수익이 되게 높아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어떤 시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캐치를 잘 해나가고 자기에 맞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그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뭐 음원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아니면 음원 그냥 홍보용 뿌리고 난 음반을 열심히 팔겠다 아니면 난 공연 가지고 그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정부하고 문화영역하고는 멀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관계가? 하지만 인프라나 이런 지원은 또 정부의 몫이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긴 한 걸로 알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뭐 신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볼 때 좀 황당한 아니, 수도 있는 이게 신디가 너무 삽질 받아서 이거 삽질이에요? 예, 삽질을 조금 너무 애매한 게 열심히 하시는데 있어요. 시도는 하시니까 되게 취지에 이명박 정부 대해서는 때입니까? 신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신디가 최근인데 뭐예요? 그래서 저기 홍대 주차장 거리에 지금 뭐 짓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뭐 홍대에 있는 클럽들 표를 거기서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뭐 사랑 티켓 사랑 있잖아요. 티켓. 대학로 가면은 예. 그거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어. 뭐 이제 공연을 뭐 촉진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로 아니, 예를 근데 든 건데 그 의도 자체는 좋아. 의도는 좋죠. 네. 근데 너무 디자인이나 망할 게 이런 뻔해서. 게 근데 왜 삽질이라고 근데 그렇게 그 아니 삽질이라고 혹평한 건 아니고요. 네. 잘 됐으면 엄청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티켓을 넣을 수 있는 공연이 어떤 공연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홍대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연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연장 허가를 못 받는 공연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그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뭐 비상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고 뭐 어쨌든 제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공연장도 없고 그래서 이 외국에서 인디메이션들이 이제 한국에 공연 올 때 공연 비자를 안 끊어 와가지고 이제 막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연 비자 못 끊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막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공연하는 클럽들 뭐 우리 친한 클럽들은 대부분 공연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공연장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과연 공연장은 등록이 안 돼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하는 것도 거기서 들어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겠죠 아마? 그러면은 이제 큰 공연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를테면, 메이저 공연장 예. 위주로 또 가겠네요. 그러면. 메이저 공연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좀 그거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각이 안 나오는.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정 패턴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또 있습니까? 사례가? 어떤 요즘 뭐 사례? 그러니까 이 문화와 IT 산업을 융합한 창조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창조적인 문화 창조 정책 경제 좀 들으니까 발견한 거 너무 있어요? 웃기는데. 저희가 창조력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근데 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건 아마 노무현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음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년에 15장에 30장인가 뭐 이 정도 뽑아가지고 레이블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는데 예, 음반 예. 제작비 아마 1,500 정도씩 아, 지원을 해줬던 예, 것 같은데 예, 그걸 예.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음반들 나왔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는데 아, 그 있긴 있지. 폭이 확 줄었어요. 팍 엄청 이명박 정부 때 좀 줄었던 많이 거예요. 줄었다가 금액이 예. 지원 금액이 지원해주는 그 앨범의 장수가 줄었다가 아. 한 팀 두 팀으로 아니 줄었다가 아직도 있긴 있어. 있어. 어. 있는데 그 문화관광부분들이 놀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있는데 지금 요즘 와서 다시 좀 이제 아. 폭을 넓히려고 이명박 뭐- 정부 때는 4대강에 들어갈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 좀 돌린 거 그랬겠죠. 아닐까요 혹시?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되게 좀 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게 결과가 적자 생존인데 저희 어. 적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적자가 아니라서 빨리 그 어. 사라져야 될 우리 뭐 이런- 도태되어야 그 되는 적자는 사람들인데 아니고 적자는 본다. 예. 이렇게 예. 되는 겁니까? 빗자루로 쓸어내야 될 이제 사회 뭐 이런 어.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지원을 하면은 예산 낭비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사회 기생충들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 정부 왜 그렇게 자꾸 자학을 아니 하세요? 이게 자학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음. 맞는 얘기라 가지고 아니, 올바른 정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게 무슨 뭐 저기 명동 사채업자가 투자하는 것처럼 뭐 금방 회수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면 그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부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한데 회수를 하고 싶어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야지 성과가 나서 보고를 한 다음에 공무원이 진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에선 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또 무식하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조금의 지원이 있어요. 관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조합 포기하고 아예 그냥 차원에서는 따로 가고 싶으세요? 조합 차원에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안쪽이면은 상관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음. 만약에 너무 큰 딜을 해야 된다 이러면 조합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고 조합하는 거잖아요. 조합은 원래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협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이건 음. 자생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우리가 너무 그럼 매너 있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음원 시장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꼭 무슨 뭐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한다 이런 거 말고 제도 예. 정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 시장을 한번 좀 개선을 시킨다든지.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뮤지션 유니온. 뭐 예. 뮤지션 유니온이라던가 뭐 한국 독립음반 제작자 예, 같은 예. 음악가들이 모여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예. 집회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 변화의 움직임이 생겨서 음. 이번 그 정액제 그 덤핑하던 거가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이번에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국회의원들 만나서 입법 청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혹시 그런 문제를 만나 보셨어요? 저는 그 한나라당이- 토론회도 막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알긴 아는데 음. 좀 애매한데 음. 뭐 아는 사람 대충 이제 관심 많고 공부 많이 해서 스터디 많이 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스터디 안 하면 모르죠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뒷전인 건 있어요. 아 왜요? 왜냐면은 뭐 생색이 안 난다는 우리가 건가? 표가 별로 안 돼. 기독교보다 우리가 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럴걸요? 차별금지법 못 하잖아요 아, 한국에서. 어디 기독교고 비교를 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는 이게 너무 비교 대상이 아니지. 기독교- 세 발의 피해 어, 미토콘드리아. 수로 어. 따지면 예. 우리 뭐 표수로 따지면은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둘 만큼의 어떤 교양 있는 나라까지는 못 온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 희망 섞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화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인디 활동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활동 예. 한 10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전과 10년 후에 지금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10년은 제가 음악을 시작한 게 10년인 거고 요 시내에 있는 거 5년 정도 되었는데 아, 제가 지금 거의 10년 됐죠. 이 친구는 좀 오래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예전에는 없던 개념인데 공연 기획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제가 처음 할 때 같은 경우 그냥 클럽에서 건조하게 그냥 공연 세우고 다 같이 망하고 우리가 공연하고 왜 관객이 안 오지? 뭐 이러다가 머리 긁다가 집에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뭔가 나라에서 안 챙겨주는 것들을 알아서 잘 챙겨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이제 그 지푸라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저희들 안에서 이제 시스템을 점점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뭐 이제 공연을 어떻게 짜면은 사람이 올 거고 그러니까 컨셉을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매스미디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도 있겠고 당연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저희는 지금 바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여기에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계속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뭐 기사가 크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박근혜 그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이제 인디 이군들을 이군들을 만나러 가겠다. 근데 또 이제 반발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군이 아니라 다른 리그를 만든 거거든요. 예. 다른 리그를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독립리그. 예, 원래 있는 리그에 저희 2군이다 이러니까 저희가 저기 1군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리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한 건데 그 포인트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 좋은 거는 그거죠. 독립리그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1군에서도 얘는 진짜 너무 잘한다. 님 초차에 같이 뭐 이러면 챔피언스 좋은 리그하고 건데. 이러면 좋은 건데 그렇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얘기하니까 방송 한번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라디오 예. PD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 DJ를 막 이제 그 뒷담화를 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그 선곡 권한을 줬더니 예. 음악 프로였는데 계속 락만 틀더라. 락? 예. 락만 틀더라. 그래서 청출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DJ가 교체가 됐어요. 이 그 지상파 라디오라든지 이런 그 매스미디어에서 음악을 트는 이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음악 독립군으로서. 일단은 제가 라디오를 정말 열심히 들으면서 컸는데 이제 뭐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가 안 듣는 것도 있어서 별로 그분들이 선곡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라디오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라디오 플레이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긴 돼요. 사실 저희가 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면 그것도 전략이거든요. 이를테면 TV에 나가면은 확실하게 뭔가 포인트가 있을 음악과 라디오에서 포인트가 있을 음악과 공연에서 포인트가 있을 음악이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때문에 인디씬 쪽에서도 막 그 레이블에서 공연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음반 기획자들 이거 다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많이 틀어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채널이 많아지면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이게 채널이 많아져서 나쁘지 않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같은 애들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두 개의 문제가 함께 있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로 판단하면 된다고 정말 생각해요. 옛날 라디오 같은 경우 이제 DJ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져서 선곡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라디오 듣는 것 자체가 음반 판매량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그게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음원 포털로 넘어온 거예요. 음원 포털이, 예. 헤게모니는 그쪽이 지고 있는 거고. 예, 음원 포털이 이제 일종의 선곡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서점 같은 맞아, 경우도 베스트셀러 그 올라가는 거 그 앞에 걸리는 거에 따라서 판매량이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음원 포털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또 음원 유통 안 하기가 어려운 게 있지만 한다고 또 뭐 저희가 뭐 그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겠어요? 근데 또 한편은 그게 있죠. 거기에 셀렉트 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기 한정적인 거죠. 때문에 그 뒤에서 굉장히 많은 일종의 로비가 있기도 하고. 또 로비도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뭐 인디 쪽- 인디 쪽에서는 그 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점 저는 제가 얘기하는 하기 거고. 위험한 얘기를 했네요. 인디 쪽 갑자기 바꾸는 거 같은데. 인디 쪽은 그냥 뭐 더 캐볼까? 아니 제가 얘보다는 제가 훨씬 그쪽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옛날 글을 좀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음악 글을 잘 쓰진 못했지만 어쨌든 근데 잘못 그렇게 썼지. 큰 로비까지 될 만큼의 그 이게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이게 많이 안 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로비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 어쨌든 셀렉트가 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앨범이 셀렉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더 잘 해나갈 것인가 뭐 이런 채널들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채널들. 이게 끝까지 오게 되니까 음악가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원 포털에 유통을 안 하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해서 이제 외국에 이제 뭐 밴드 캠프 같은 곳은 이제 그 수수료를 안 떼고 온전히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약간 문제는 떼면 한 10%, 5% 뭐 이 정도 안 떼. 안 떼나? 한 3% 떼나 뭐. 아무튼 진짜 적게 떼. 정말 적게 떼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그걸 경유를 해서 판매를 시도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생겼고. 근데 판매 이전에 그러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 알리고 이런 작업도 당연히 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직접 다 그럼요. 해야죠. 다 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반응들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국내가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와 국외의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대별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김치 이트 유어 김치인가 뭐 아무튼 뭐 외국 뭐 캐나다 부부가는 뭐 어디에 어떻게
뭐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뭐 유튜브 영상을 뭐 어떻게 소개를 하니까 반향이 있더라고요. 막 댓글이 오. 쩌저쩌 달리면서 외국인들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 재밌다라고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 한국이랑 외국이랑 또 음악에 대해서 느끼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법한 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유튜브는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음악을 듣는 이제 그냥 듣기만 하던 시절에서 이제 그 MTV가 생기고 하면서 영상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로 아예 이제 승부를 보는 음악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싸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가 그렇죠. 만들어낸 스타잖아요. 그렇죠. 네. 언더그라운드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도 만들 거고 오, 이번 주 일요일에 뭐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오 뭐가 나오는데? 음반이 하나 나와야 돼가지고 예. 이 친구가 그 마켓 좀 큰 이제 음반 파는 마켓을 기획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만 작업을 하나 만들기로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 출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출연자는? 제가 아마 출연하겠죠. 돈이 없어. 그럴 것 같아서 좀 예. 우리 그 단편선님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면 어떻게 뜰까요, 안 뜰까요, 황경화 위원님? 망할 거야. 본전도 못 건질 건데 그래도 어떻게 했으니까 해야죠. 그 단정의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분위기 있으시잖아요. 탁이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분위기 있으시잖아요. 잘 팔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예. 네, 뮤직비디오 저는- 측면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저를 잘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장하고 뭐도 하고 뭐,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예, 지금 잘 팔려요. 정말 참 눈물겨운 결혼, 그러니까 노력을 아니 다 하고 그게 계십니다. 그 팔려고 여장하는 건 아닌데. 그럼 왜 여장하셨어요? 아니 그냥 더 재밌잖아요. 여자 옷이 예. 훨씬 이쁘잖아요. 저 남자 옷보다. 별명이 홍대 아이유인데요. 이게 자료 화면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 이 녹화 끝나고 예. 예. 그걸 좀 그 여장했던 자료 화면을 저희 제작진한테 예. 주시면 예. 저희가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잠깐 지금 일단 검색하면 한번 나오시죠? 홍대 아이유 치면은 보고 바로 이게 나올 거예요. 틀어도 될 것 같다면 틀고. 예, 저도 좀 되죠. 수위가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노출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 좀 보기 힘든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니 심각한 심각한 부담을 호모포비아 때문에 지금 드린다면 차별금지법이야. 부담을 드린다면 빼고 아 예. 홍대 아이유. 아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야하면서도 재밌는 거 하나 써줘라. 내가 원고료는 두둑히 챙겨줄게. 아이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 예. 저 부끄러울 게 없기 자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촌티나는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소설가였어요. 꿈이 소설가였는데 딱 대학 입학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다 농사만 짓던 분들이셨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군목 가서 소설 쓰려고요 그랬더니 야, 그 예술원다라는 그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바꾼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접었거든요 사실. 어떤 이런 활동을 한다 할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덥잖은 거 하고 있구나. 근데 뭐 콧방귀도 안 끼시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아까 그 단편선님은 아버님은 그래도 야, 그러니까 전업적인 일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빠한테 돈 안 탔으니까. 아 그걸로. 예. 뭐 가끔 이제 급전 필요할 땐 좀 빌릴 때가 있긴 있는데 네. 어제 그 한 지금 안 받았은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 3년 됐나 4년 됐나. 근데 할머님은 실업자로 보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왜 너 뭐 어디 지방 투어 갔다고 하는데 뭐 돈 좀 벌어왔냐? 그러면 몇십만 원 대충 벌어왔어요. 내가 대충 이렇게 얘기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밤새서 뭐 일하고 뭐 그러는데 돈을 못 버냐? 지금이라도 공부를 다시 해서 의사가 되라. 이런. 그냥 할머니예요. 그 뭐 농담으로 뭐 내가 조금만 더 어렸어도 뭐 그런 뭐 다른 이제 되게 오래 활동하신 분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어릴 때 음악 같은 거 취미 붙이지 말고 부동산에 취미를 붙이고 요즘 부동산도 별로 부동산 이제 끝났어. 끝났군요. 끝났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한다는 거, 그게 돈이 되고 안 되고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고 이러면은 자기의 꿈을 잡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두 분은
어찌 보면 예외 케이스고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삶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음악이든 아니든 그 장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함부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점이 그러면 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어떤 겁니까? 운도 좀 좋아야 되는 게 많이 있고요. 모두한테 네가 이렇게 해서 즐거울 거야라는 장담을 못 하겠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을 못 할 것 같아요. 네가 네 꿈을 펼쳐라. 그것이 사회적인 그 예. 평가가 어떻든 돈이 어떻든 네가 예. 하고 싶은 걸 정말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참아 못하겠다. 예. 함부로는 예. 그렇게 고통이 큽니까? 황경로 의원님? 고통 남의 인생은 제가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인생으로 뒀어요. 인생은 고통이죠. 그래요? 그래도 즐거움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닐까 지금은. 뭔가 제가 뭐 다른 기술을 배워서 뭐 그랬으면 그걸 더 잘했겠지만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 공연 만들고. 우리는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학교 선배님이세요? 단편선님은 어떠세요? 제 질문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긴 살아요. 그러니까 딱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연말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기술자가 되고 더 좋은 음악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 음악가 어떠냐, 할만하냐 그러면은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조목조목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뭐 어떻고 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이 정도고 뭐 GDP 이 정도인데 네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이 정도 예상 수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기 다 해준 다음에 그래도 책임은 네가 지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은 네가 지는 거고 누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쿨하십니다 지금. 예. 내가 살아줄 거 아니니까. 근데 나도 내가 책임을 내가 져야지. 그지.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연애사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단편사님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해야죠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왜 차이셨어요? 왜? 이거 근데 저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저의 프라이버시 문제면은 저는 사실 사생활 별로 없어서 상대가 상관이 있으니까. 없는데 상대가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많았고 감정적으로도 좀 뭐 그런 게 있었고 한 2년 정도 사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오피셜로 얘기할 수가 있네요. 황경호님도 그러세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인간관계를 잘한 타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음악하는 친구들만 남았네요. 벌써부터. 그래요? 이건 너무 개드립이긴 한데. 그래서 단편사님 같은 분 이런 분밖에 이제 옆에 없습니까? 예, 망한 것 같아요. 누가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도 회사원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돈 많은 회사원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술값 내줄. 예, 술값 안 내줘도 돼요. 그냥 저하고 놀아주기만 하는. 예, 친구가 없어요. 음악 얘기 말고 딴 얘기 하고 싶어. 음악 얘기 말고 진짜 딴 얘기 하고 싶어요. 딴 얘기 우리 하고 싶어. 뭐 롯데월드 갈래 이런 얘기. 맞아. 롯데월드 갈래 우리? 너하고는 안 가. 인생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죠. 좋죠. 예. 그럼 된 겁니다.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좀 더 멋있어지려면 여기나 저기나 항상 똑같은 문제 이 하나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건 유통망인데요. 이른바 슈퍼갑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유통이 음악 분야에까지도 마술을 뻗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